무지개를 좋아하시나요? 비 온 후 맑게 개인 하늘에 활짝 핀 무지개처럼 오늘은 내 마음에 비록 비가 내리더라도 내일은 반드시 맑다는 것을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91.3MHz 서대문 FM 오늘도 행복을 내 마음은 맑음의 DJ 유나입니다. 칼국수에서 이렇게 깊은 맛이? 진한 국물에 사골 칼국수와 만둣국, 가시를 하나하나 발라낸 부드러운 사골 황태국, 김치 하나까지 손수 담가 내오는 장인의 정성이 듬뿍 담긴 음식들, 따끈하고 든든한 한 끼 팔방 칼국수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푸짐한 전골에 30년 비법의 수제만두 한 접시를 곁들이면 모임이나 회식도 오케이. 남가자동 이웃들의 입맛을 사로잡아온 백년시장 맛집 팔방 칼국수에서 사계절 변함없는 맛과 인심을 누려보세요. 팔방 칼국수 0507-1450-2398 0507-1450-2398 서대문 FM 오늘도 행복을 멜로망스의 노래 선물로 내 마음은 맑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DJ 유나이고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노래 마음이 달달해지는 발라드와 R&B입니다. 한동안 장마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요즘은 또 날씨가 너무 더워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래저래 힘든 요즘 달달한 노래를 들으시면서 잠시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 마음은 맑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코너. 복잡하게 얽힌 감정을 하나하나 풀어보고 수용하고 다독여주는 시간. 나를 안아줘입니다. 오늘 나를 안아줘에서는요.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허무함이라는 감정이요. 요즘 저를 지배하고 있는 감정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최근에 사실 최근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몇 달 전부터 도자공예 기능사라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6월에 필기에 붙어서 지금은 실기시험 준비 중인데요. 이 실기 때문에 저는 잠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또 돌이 되고 싶어지는 그런 감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자격증이요. 저 혼자서 준비하는 건 아니고요. 제 동생하고 함께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는 것을 보며 금세 저와 비교를 하고 기가 죽는 것이 문제입니다. 분명 제 동생은 저보다 연습을 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물론 저는 뼛속까지 문과인 사람인 반면에 동생은 예대를 졸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재주가 조금 남다른 아이이긴 한데요. 제가 따려고 하는 자격증이 기능사이긴 하지만 결국에 도예라는 것도 어느 정도 재능이 필요한 영역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요. 집에서 놀다가 공방만 가면 훨씬 더 잘하는 이 녀석을 보고 있자니 뭔가 허탈감을 느끼면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싶어지더라고요. 이걸 왜 하고 있나 하는 생각 한두 번 한 건 아니고요. 매번 실기 연습을 할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참 그만두면 될 거를 저도 사서 고생을 하고 있는 타입인데요. 어쨌든 이 시험일이 점점 다가와서 숨통은 조여지는데 연습을 하는데도 매번 뜻대로 안 되는 데다가 또 공방에 가면 저보다 늦게 준비를 시작한 사람들도
어느새 저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다 보니까 점점 더 허탈해지고 허탈감을 넘어서 허무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지난 한 주 동안은 아예 연습도 하지 않고 공방에도 나가지 않았는데요. 그분들, 늦게 시작한 분들, 분명 제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어딘가에서 저보다 더 열심히 연습하고 계실 거예요. 단지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노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단정. 이런 거 제가 그런 타인의 생각들 때문에 고통받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참 더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혔었는데요. 하지만 일주일 동안 공방에 가지 않고 민기적거리던 그 시간 동안 깨달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허탈함과 허무함을 느끼게 된 이유가 바로 타인과의 비교에 있다는 거죠. 뭐든 혼자서 할 땐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되죠. 못하면 못하는 대로 격려하고 또 방법을 찾아보기도 하고, 잘하면 또 잘하는 대로 대견해하고 칭찬해 가면서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도 모르게 타인과의 비교를 하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처음엔 먼저 시작한 제가 나중에 시작한 분들께 여러 가지를 가르쳐 드렸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하는 걸 보면서 혹시 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자기보다 못하는 주제에 나댔네 하고 욕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까지 하게 됩니다. 나 자신보다 타인의 시선과 생각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잘 못하는 자신이 싫어지면서 허무해지고 또 권태를 느껴서 시험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연습 자체를 쉬게 된 거죠. 그러면 이 감정, 허무함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들이 부릅니다. 쇳길을 빌려. 땀 흘려 일하는 당신의 곁에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노동법 강좌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무료 노동상담, 소상공인을 위한 노사 관계 지원과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문화복지 사업 등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부당 노동행위, 산업재해, 직장 내 차별행위 등 일하다가 겪는 어려움은 무료 노동 법률 상담 02-395-0025, 02-395-0025로 전화주세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요양보호사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슈 서대문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다양한 업무 편의시설과 안마의자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동 중 힘드실 때 언제라도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소식을 좀 더 알고 싶다면 카카오 채널 서대문 노동자센터를 검색해주세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노동이 아름다운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을 응원하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서대문 FM 오늘도 행복을, 내 마음은 맑음에서 산들의 고백송 쇳길을 빌려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코너 나를 안아줘에서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신보다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집중하는 것이 허무함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몇 번이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내가 바꾸거나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에 중점을 두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고 헤어나올 수 없게 된다고요. 하지만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해서 행동이 바뀌는 건 아니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제영의 저서 마흔에 읽는 니체라는 책을 참고했는데요. 이 책에서 권태란 인생의 전환점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갑자기 들이닥치는 감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허무함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웬 권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자 장제영은 허무와 권태를 떼놓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무언가 열심히 해도 변한 게 없다는 허탈감은 자연스럽게 권태와 연결이 되고요. 또 일상을 반복하는 중에 오는 매너리즘이나 권태가 허탈과 허무로 연결되기도 한다는 거죠. 장제영은 니체를 인용해 이것이 바로 의미를 잃은 상태, 즉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허무주의라고 말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기약하며 살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잃은 채 타인에게 더 집중하고 SNS와 같이 타인의 관심과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게 되고 허무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결국 바꿀 수 없는 것에 자신의 감정을 내던지기 때문에 허무해진다는 뜻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 허무주의자들은요, 바꿀 수 있는 것들에만 집중한다고 해서 삶에 어떤 의미가 생기진 않는다곤 합니다. 왜냐면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이니까요. 저는 팬데믹이 오기 전부터 약간 청결에 강박 비슷한 게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팬데믹이 온 이 순간에는 특히 개인 위생에 많이 신경 쓰고 또 당연하게도 가족들도 엄청 단속을 시켰었거든요. 특히 제가 자격증을 같이 딴다는 그 동생이요. 그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밖에서 이것저것 만진 손으로 자꾸 자기 얼굴을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주의시키다 보니까 크게 싸우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그 덕분에 최근까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초에 제가 잠시 방심한 틈에 동생이 어딘가에서 코로나에 걸려와서 저도 옮았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는 2번, 3번 걸린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저는 처음이다 보니 이게 엄청 아프더라고요. 제가 아플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한 노력은 도대체 뭐였나? 너무나도 허탈해지고 또 결국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나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대중교통 이용할 때 빼고 마스크도 잘 안 쓰고요. 주위에서 너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할 정도로 사람이 조금 변했는데요.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사고는 피할 수 없는 거죠.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건강을 가꿨는데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희귀병에 걸렸다면 삶에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니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허무주의가 삶에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규현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 듣고 알아보도록 할게요. 서대문 FM 오늘도 행복을 내 마음은 맑음에서 준비한 규현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 들으셨고요. 첫 번째 코너 나를 안아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허무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도서 마흔에 읽는 니체에서는 니체는 오히려 삶과 인생의 모든 것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허무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존재엔 이유가 없고 우리의 삶, 인생 또한 아무런 의미도 없으니 낙담한 채 그저 되는 대로 살자 하는 그런 수동적인 허무주의가 아니고요.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다면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 지켜나가는 능동적인 허무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한계와 언젠가 죽는다는 필멸의 존재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단 한 번뿐인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나만의 의미를 찾으라는 것이죠. 만약 그 가치를 찾지 못하더라도 과정이 삶의 의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상상이나 공상을 참 좋아하는데요. 약간 MBTI 과몰입러입니다. MBTI 검사를 할 때마다 몇 가지는 바뀌어도 상상이나 이상을 중시하는 애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저는 멀티버스를 참 좋아하고 정말로 가능하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가 죽는 것일 뿐이지 우리의 정신, 일종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영혼은 다른 세계에 있는 나에게로 옮겨가는 것 뿐이라 그렇게 믿거든요. 그러다 보니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만약에 사고 같은 게 나도 이번 생이 아쉽긴 해도 죽는다면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문득 깨달음이랄까요? 만약 지금의 내가 어떤 멀티버스에서 죽어서 옮겨온 영혼이고 그게 정말로 가능하다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또한 그렇겠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생각과 경험을 하고 있는 나와 나의 주위를 둘러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기적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의 삶과 순간 그리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소중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 나를 알아보고 힘이 되어줄 사람들도 지금의 이 세계가 아니라면 다시는 만날 수도 없을 테니까요. 어떻게 보면 능동적 허무주의를 깨달은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삶 속에서 의미와 존재의 이유를 찾고 살아가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의미를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청취자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제가 하는 말들은 저처럼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나의 존재의 의미란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고 허무해하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소울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엔 두 종류의 다른 주인공이 나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 인간으로 태어나길 선택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오히려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영혼 22와 거대한 목표를 위해서만 살아가다가 자신의 꿈을 이루었을 때 오히려 더 큰 허무함에 몸서리치는 가드너입니다. 두 인물 모두 자신의 삶에 찾아온 허무함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스스로를 파괴하는 모습을 보이곤 하는데요. 만약 이런 순간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삶이 유한한 것이며 지금 이 순간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찾아온 감정과 삶을 소중히 하며 만끽하는 것, 또 나 스스로가 좋아할 수 있는 나의 순간들을 만들 수 있는 게 의미 있는 거고 또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그렇게 또 저만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첫 번째 코너 나를 안아줘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폴킴이 부르고 빅너티가 피트한 노래 한강에서 듣고 칭찬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행복을 전합니다. 감성 가득한 시간. 몸과 마음이 충만한 오늘. 서대문 FM에서 오늘도 행복을 약속드립니다. 유나의 셀프 칭찬일기 첫 번째. 오늘은
도예 선생님께 화풀이하는 나를 발견하곤 곧바로 반성했다. 자격증 실기 준비를 하며 계속되는 좌절감에 안 그래도 잔뜩 기가 죽었는데 속도 모르고 그걸 왜 못하냐며 다그치는 선생님께 나도 모르게 짜증을 냈다. 하지만 짜증을 낸 바로 그 순간 아차 싶었다. 화풀이 같기 때문이었다. 선생님도 답답함에 그러셨다는 것을 알기에 곧바로 사과하고 마음을 식힌 채 다시 만들기에 집중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바로 알아차리고 주위를 환기한 나의 행동을 매우 칭찬한다. 두 번째, 오늘은 동생을 대신해 집에 있는 쓰레기들을 정리했다. 매주 당번을 정해 집안일을 하기로 했지만 어느샌가 당번제는 사라지고 집에서 제일 한가한 내가 모든 집안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 또한 모든 걸 놓아버렸는데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래, 나라도 하자는 생각으로 싫은 일도 기꺼이 해낸 나. 그런 내가 대견할 따름이다. 세 번째, 오늘은 도서관에 가는 것 대신 새로운 책 읽기 방법을 찾아냈다. 계속 비가 오더니 이제는 너무나도 더운 날씨 때문에 어디에도 가고 싶지 않았는데 책을 읽지 않다 보니 점점 어휘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라 다른 방법을 찾다가 도서대여 서비스 어플을 다운받았다. 나도 모르게 물리적인 책만 빌릴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어플을 다운받다니 융통성 있게 방법을 찾아낸 이런 내가 좋다. 서대문 FM 오늘도 행복을 화요일 밤 10시, 수요일 낮 2시에 재방되는 내 마음은 맑음을 듣고 계십니다. 들으셨던 노래 폴킴의 한강에서 치즈의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였고요. 이어서 저 유나의 이번 주 셀프 칭찬 일기까지 들으셨습니다. 이번 주 일기는요. 사실 가져오면서 조금 힘들었어요. 매번 방송에서 제가 능청스럽게 저 자신을 칭찬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도 저 자신을 칭찬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생활에서 권태감을 느끼고 있는데 제가 칭찬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첫 번째 코너에서 말했듯이 현재 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만끽하기 위해 애써 자신을 칭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도 만약 스스로를 칭찬해 주기가 힘들다면 거울 앞에 서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면서요. 긍정적인 한마디를 해주세요. 개인적으로는 아주 작은 것일수록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거울 대신 휴대폰 카메라를 셀카 모드로 해서 저 자신을 보고 있는데요. 눈썹이 비대칭입니다. 그게 개성 있어 보여서 전 좋아요. 반대로 청취자 여러분의 눈썹이 대칭이라면 그건 너무 멋있겠죠.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를 칭찬해 주세요. 어떻게든 나의 삶과 나의 모습에서 칭찬을 하고 또 의미를 찾아나가며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노력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에 박수를 보내면서 적재의 나랑 같이 걸을래 함께 들을게요. 서대문 FM 오늘도 행복을 내 마음은 맑음에서 저 유나와 함께 적재의 나랑 같이 걸을래 들으셨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나만을 위한 고독을 갖는 게 인생의 주인이 되는 방법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고독하면 보통 외롭고 고립된 상태를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고독과 고립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그 주체, 그 중심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말 같습니다. 고립은 타인이나 상황에 의한 나에게 선택권이 없는 상태라면 고독은 나 스스로 선택한 상태라고 생각하는데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고독한 시간, 스스로 택한 고독 속에서 현실과 현재를 살고 있는 나를 온전히 느끼며 인생의 주인이 되는 방법, 마음챙김 명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건 현실의 닻을 내리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삶의 중심에 두는 연습이자 인생의 주도권을 찾기 위해 스스로 고독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3분 명상은 소리 알아차림 명상입니다.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게요. 눕거나 앉거나 혹은 서 계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심호흡 해보겠습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뱉고 다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뱉으면서 몸의 긴장감 놓습니다. 다시 한번 숨을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뱉습니다. 몸의 긴장감이 어느 정도 풀어졌다면 자신의 속도대로 호흡하며 살며시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을 상황이 아니라면 시선을 내려 45도 밑을 가만히 바라봐 주세요. 지금 당신의 주위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잔잔한 파도 소리, 낮게 깔리는 피아노 소리와 또는 창밖에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 에어컨이나 선풍기의 가동 소리, 어떤 소리라도 좋습니다.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생각이 아닌 내 주변을 감싸고 있는 소리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해 보세요. 지금 듣고 있는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요? 청각에 집중한 채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없애고 싶은 소리와 같이 생각이나 감정, 판단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잠시 내려놓고 아, 이런 소리가 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린 후 다시 자신이 선택한 소리에만 집중해 보세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잠시 들려오는 소리를 그저 들어봅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떠주세요. 서대문 FM 오늘도 행복을 내 맘은 맑음 듣고 계시고요. 정세훈의 Fall in Love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지구가 정말 온난하다 못해서 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요즘엔 최대한 밖에 나가지 않고 나가야 할 경우에는 외출 시간에 상관없이 가벼운 보온병에 시원한 보리차를 넣어서 다닙니다. 외출하면서 길거리에서 종종 마시고 있는데요. 정말 도움이 됩니다. 또 외출하실 때 모자나 양산으로 머리로 오는 열기를 조금이나마 피해 주시고 입맛이 없어서 뭔가 먹고 싶지 않더라도 또 목마름이 느껴지지 않거나 뭔가 마시고 싶지 않더라도 자신의 원래 패턴에 맞춰서 식사도 꼭 챙겨 드시고 또 주기적으로 의식적으로 물도 많이 마시면서 이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끝곡으로 WSG 워너비의 보고 싶었어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은 맑음이었고요. 저는 유나였습니다.